안녕하세요. 여기 두 줄. 두 줄. 봅시다. 자, 주목해봐. 지금 이제 수능은 약 2개월 남았고, 니네가 9월 모의평가를 봤어. 그리고 본 걸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되냐면, 선생님이 모의평가 보기 하루 전에 나눠준 프린트를 갖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잘 이거 그냥 그때 프린트 상관없어. 지금 봐봐. 선생님이 EBS 사건을 어떻게 공부해야 도움이 되는가? 중심 내용, 상황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지. 중심 내용, 상황이 생각나야 돼. 그치? 그리고 그걸 반복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된다. 이 두 개를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현대시인데, 이 현대시가 총 45개야. 맞아? 그러면 이 45작품을 내가 오늘 30개를 해줄 거야. 왜냐면 수업 준비해서 30개밖에 안 했어. 진짜 힘들어. 수업 준비하는데. 그래서 30개를 해줄 건데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니네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용성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자, 잘 봐 얘들아. 지금 9월 모의평가 지난주 문제인데 이 문제 기억나지? 24번 이거 기억나지?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잘 봐. 이게 보기를 본다고 전혀 뭐가 안 돼. 작품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너네가 이 문제 답이 5번인데 응? 그럼 봐봐.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자 그럼 나는 이 저기 알잖아. 경사에 뭘 알았어야 된다고?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뭔데? 이 시의 중심 내용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해줄 거라고. 알았어? 이 시는 젊음이 무거움인데 그래서 젊음을 무겁다라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이 들어가는 황혼기를 가뿐하다, 신비스럽다라고 보고 있어. 알았어? 그럼 니네가 이렇게 자 이게 경사라는 제목이거든? 그러면 이 작품을 이렇게 기억해서 몇 번을 읽어서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시는 뭐 하는 시야? 젊음을 무겁다 그러고 황혼,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가뿐하다, 신비스럽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너네들 늙어가는 걸 추구할 수 있냐? 근데 틀린다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갖고 그 작품의 본질을 보면 사실 답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다.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고전시가가 이번에 나왔는데 너네들 이번 고전시가에 화전가가 EBS 수특이 있는 거 알죠? 화전가의 중심 내용이 뭐가 있니?
부녀자들이 꽃 구경하러 놀러 갔다가 돌아온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요게 놀러 간 곳이 일상적 공간이냐 아니냐 이걸로 답이 확보일 수도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정답률 32%인가로 이번에 45문제 중에 제일 많이 틀렸지.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야. 현대시 고전시에서 의외로 EBS 아닌 건 쉽게 내. 근데 EBS 작품 니네가 안다는 전제가 있는데 아는데 자꾸 쓸데없는 지식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경험했지만 문학의 EBS를 도움받으려면 그 작품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른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알았지? 그걸 내가 바탕으로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원래 선생님 수업의 가장 꽃은 내용과에서 끊어서 보기 문제를 보기 없이 지문 없이 푸는 게 선생님 강의 가장 꽃인데 애들은 그런 걸 별로 몰라. 아는 애들은 알아주지만 근데 뭐야? EBS 수업을 좋아해요. 왜? 바로 즉흥적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게 뭐라고? 지금 오늘 강의하는 걸 통해서 자 봐봐. 지금 프린트지 얘들아. 알았어? 자 프린트에서 자 먼저 첫 번째 필기를 이렇게 해보자. 아까도 봤다시피 자 필기해봐. 졸라맨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졸라맨을 그리면 내가 너네들한테 여기에다가 뭘 적어줄 거야? 주인공을 적어줄 거야. 이 시에.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제목을 적어줄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는 부정적 키워드를 남겨서 이 시가 주인공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줄 거야. 현실과 상황을. 그리고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보여줄 거야. 이게 뭐야? 핵심 내용이고 핵심 상황이야. 이거만 잘 알고 있으면 그날 가서 시 같은 거 이해할 필요 없이 물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핵심 내용이랑 벗어난 얘기를 해. 그러면 틀리는 거야. 아니 무슨 황혼기를 기대하는 거에 희망, 황혼기를 추구하니? 늙는 걸 추구해? 말이 될 수가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봐. 경사하고 내가 EBS를 나 혼자 보고 갔어. 근데 그 혼자 봤는데 뒤에 너네들 잘 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EBS 해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한 번 읽은다고 해서 니들 머릿속에 들어오겠니?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막 이거에 있는 막 작품 정리 막 해놓는답시고 이거 다 해놓는다?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내가 해줄 거야. 아까 그것들 내가 다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수업 준비할 때 EBS에 설명되어 있는 거 여러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작품의 상식적인 거 니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 내가 딱 압축한 다음에 EBS를 보면서 아 EBS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를 딱 어울려서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따로 EBS를 공부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 줄여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니네들은 선생님 수업 듣고 이거 이해한 다음에 이거만 계속 봐주면 돼. 알았지? 그러면 45개를 보면 봐봐 얘들아. 이 프린트가 수업 끝나잖아? 그럼 이거 10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10분.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이건 전작품입니다. 그러면 이거 10분, 고전시가 10분, 소설 10분. 30분만 읽으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전 작품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오게 돼. 그렇게 만들어놔야 풀 때 경사는 이거 젊음을 마이너스로 보고 늙어가는 걸 기대하는 시지 하고 문제 푸는 거야 그냥. 아까 화전과도 마찬가지지. 부녀자들이 놀러 갑시다. 놀러 가서 재밌게 놀다가 하루 끝나는 걸 아쉬워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 이렇게 핵심 내용을 알아. 아까 봐봐. 내가 핵심 내용을 알아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EBS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다. 고로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러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제 맨 앞에 요게 수능 특강에 있는 전작품이고 수능 완성에 있는 전작품이야. 근데 니네들이 혹시 보다가 나는 다 했는데 혹시 작품 누락이 혹시라도 있다면 쌤한테 신고해주면 더 붙여줄 거야. 단 6월, 9월 모의평가 작품은 뺐어. 6월에 나온 거 9월에 나온 거 다시 안 나오니까. 내 말 맞지? 그래서 이 45개가 전작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작품은 내가 볼 때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럴 건데
여태껏 솔직히 말할게. 현대신 찍어서 맞아본 적이 없어.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안 중요한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현대신 마음다하게 다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되고 고전 시간은 내가 할 때 분명히 말해줄 거야. 5개 정도 정해줄 거야. 근데 그 5개 안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앞에 해놨냐? 니네가 이제 매번 보다가 수능 한 일주일 남겨놓고 얘만 봐. 보다가 이거 딱 하는 순간 핵심 내용 생각나. 그러면 지나가. 핵심 내용 생각나. 지나가. 이게 뭐였지? 그럼 뭐야? 3번 가서 한 번 더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앞장 봐서 나 이 작품 다 기억나. 그러면 이게 수능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해보고 그럼 수능장 가면 너는 현대시는 그냥 그 작품은 안 읽고도 바로 핵심 내용에서 틀린 게 바로 보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시간을 엄청 버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거에 답이 하나 골라졌지. 그럼 나머지 4개는 내가 안 본 시 중에서 맞는 거잖아. 그걸 읽으면서 이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거든. 입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걸 이 강의를 지금까지 이 메가스터디 애들이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3월에 해달라는 애들도 있었어. 수능 특강. 3월에 한번 해줬더니 어떻게 됐어? 뒤에 와가지고 또 해달라. 아니 무슨 EBS를 2번씩이나 합니까? 그래서 지금 딱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지런히 달릴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자 박두진의 해라는 것부터 갑시다. 자 표기에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2개만 딱 필기해. 됐어? 그리고 청산이 좋아라 딱 필기. 그러면 빨리빨리 따라. 그러니까 너네들 이 시 다 읽을 시간 없어. 선생님이 읽고 꼭 필요한 것만 해줄 거야. 솟아라니까 플러스지. 싫어니까 달밤이 싫어하는 거야. 얘는 청산이 좋은 애야. 자 그 다음에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렇게 딱 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는 절대 보지 마. 얘만 딱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거야. 알았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자 졸라면 빨리빨리 그려. 주인공 나, 청자 해. 해를 너라고도 불러. 해야라고도 부르고 너라도 불러. 해, 너, 이 청자란 뜻이야.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해야 솟아라. 내가 원하는 삶은 해가 솟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달밤을 싫어하는 애고 해가 솟으라고 하는 애야. 그 다음에 얘는 청산과 고운 날을 플러스로 봐.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제목이 뭐라고? 해. 이 시의 주인공은 뭐? 나. 내가 해한테 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달밤은 마이너스, 해는 플러스야. 봐봐 시가 되게 딱 단순하지. 요거 나오면 핵심 내용 때문에 틀릴 일은 없을 거야. 출제되지도 않을 거야. 알았지? 왜냐면 유형편에 있는 건 거의 지금까지 출제가 돼본 적은 없어. 모의평가에는 됐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가 한 거야. 자 다음 2번째 시. 한영훈의 당신을 보았습니다인데 자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자 시도 볼 필요 없어. 자 봐봐 졸라면 들어봐. 나 다음에 여기 중에 땅, 집, 민적. 이 민적이란 말이 호적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땅과 집과 민적이 없는 게 나의 현실이야. 나의 처지야. 읽으면서 자 뭐라고 얘들아?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나라는 주인공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호적도 없는, 그러니까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애지. 이런 애인데 알았어?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플러스야. 자 됐지? 그래서 하나만 더 배워. 당신이라는 말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살표를 내려서 X 해봐. 이걸 뭐라 그래? 부재, 없다. 자 추구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뭐가 있잖아? 그럼 항상 너네는 이걸 전제해야 돼. 추구가 없는 상태. 이걸 전제하는 거야. EBS 보면. 자, 2번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인과 장군이란 말 써. 이 작품에서는 나는 당신을 추구하는데 땅도 집도 민족도 없는 내가 당신을 추구하는데 주인과 장군이라는 제3의 인물은 나를 능욕해. 마이너스들이야. 여기서 나는 이게 없는 상태고 요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상황. 알았지? 그 다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거든. 이게 제목이잖아. 그럼 이 당신을 보았다는 건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야. 이 시에서 당신이 생각났다는 거야.
집이 없을 때 당신이 생각났고 주인과 장군이 나를 능욕할 때 당신이 생각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당신을 기다린다는 뜻이야. 이 시는 지금 그래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지금 당신이 있습니다가 아니야. 당신이 보였다는 거야. 생각났다, 기다렸다. 자, 이렇게 작품 상황 이해되니? 요거 갖고 하는 거야. 절대로 교수님들은 이상한 거 안 내. 핵심 내용에서 빗나가게 낸다. 내가 바라본 수능은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 9월 모의평가 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아니, 늙어가는 걸 뭘 추구하냐. 늙는 걸 추구 어떻게 추구해? 늙는 걸 긍정적으로 볼 뿐이지. 늙는 걸 내적으로 추구할 수가 없어. 알았지? 좋습니다. 자, 얘들아, 내가 안 중요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만 봐주면 돼. 어? 자, 세 번째 작품 보자. 그날이 오면. 이 작품도 하나도 안 중요해. 나와도 출제 너무 쉬우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도 요 정도만 하고 가. 나라는 주인공은 그날이 와주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이야. 그날이 뻔하잖아. 광고기든 뭐 이런 거, 그지? 요거는 요 정도로만 하면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뜻이야. 딱 제목으로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구조가 단순해서 요런 게 출제되지 않더라고, 내가 보기에. 근데 내가 출제 안 된다고 해도 출제될 수 있잖아. 근데 핵심 내용 알고 있으면 되지 뭐. 그럼 이 예시는 뭐라고? 그날이 와주기만 한다면 이 말이 뭐야? 아직은 그날이 안 온 거지. 그러니까 그날 아닌 건 부정적 현실, 지금 미래를 꿈꾸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됐지?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30개를 하려면. 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인데 요건 너희들이 기출 풀 때마다 가끔 한두 번씩 봤을 거야. 요거는 모의평가에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도에 따라 자세히 설명할 건데 내가 말한 걸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요걸 잘 봐. 일단 필기한 다음에 설명드릴 거야. 자, 줄라면부터 그리고 나라는 게 주인공이야. 나. 내가 주인공이고 자, 이거 봐. 새별아야. 새별아. 불렀어. 새별아 불렀어요. 자, 다음에 이 시는 매우 복잡한 시야. 그래서 너희가 알다시피 자, 9월 모의평가에 박목월 나왔잖니? 지금 이 사람 조지훈이지 않니?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은 교수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인들이야. 그래서 내가 별표는 안 했지만 그치? 이 시는 이해시켜 놓으려고 그래. 알았어?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잘 봐. 여기다 이것부터 써봐. 긴 밤. 긴 밤이 1차. 1차라고 써야 돼. 점점점 맑은 바람 2차야. 여기서 맑은이라는 건 플러스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 여기도 써줘야겠다. 여기서 긴 밤은 분명히 요건 마이너스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 긴 밤은 마이너스고 맑은 바람은 플러스야. 근데 이게 1차 현실이고 요게 2차 현실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보면 알아. 간구하다가 있거든. 나는 이 긴 밤에 1차 긴 밤에 뭔가를 간구해. 뭐라고 나오면 무엇인가 간구한다고 정확하게 안 나와. 무엇인가를 간구한다고 나와. 1연에서. 이렇게 쓰면 니네가 설명 들은 애들은 다 이해될 거야. 이제 이 시각.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얘는 긴 밤에 1차적으로 긴 밤에 뭔가를 간구해. 뭔가를. 그 다음에 2차는 맑은 바람 속에서 뭔가를 기다려. 뭔가를 간구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지. 뭔가를 기다리지. 요건 마지막 연의 2차야. 알았어?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지금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만약에 낸다면 너네들 이 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봐봐. 긴밤 1차는 일제시대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강복은 됐어. 그래서 1차가 지금 긴밤이 일제고 맑은 바람은 지금 강복이 된 상태야. 알았어? 그러면 3차는 뭐니? 더 나은 조국. 요게 뭐야? 요거는. 자, 이해될까? 이렇게 봐. 시 내용 틀 이제 딱 잡히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핵심 내용, 그러니까 이 시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너희도 모의평가 문제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복잡해요.
그래서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필기 됐니? 자, 그러면 자, 이제 잘 들어봐. 자, 1연 여기서 내 홀로 긴 밤 이때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거든? 분명히 지금 뭐야 이거? 마이너스 현실에서 뭔가를 간구하고 있지. 뭔가를 추구하고 있지. 자, 요거 필기해줘야 된다. 요때 시들은 핏줄 싸늘한 가슴 요게 마이너스인데 아 이 아침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해갖고 요게 플러스야. 알았어? 그래서 요게 강국이야. 써야 돼요. 요거는 이거 지금 내가 EBS에 밀착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지? 자, 다음. 그럼 얘들아, 여기서 플러스가 이미 됐지. 그러니까 보통 시는 단순 구조거든. 마이너스 플러스로 딱 나뉘는데 이 시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플러스라고. 꽃다운 하늘. 그러면서 아까 새별아, 숨어라 뭐 이런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서 환히 트이는 플러스잖아. 그래서 플러스인데 자 이제 메마른 입술은 당연히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메마른 입술에 지금 우리는 피가 돌고 있거든. 자 봐봐. 새들도 즐겁다고 지금. 봐봐 누가 봐도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향기로운 쌀이 쓴 이게 되게 복합적시거든. 이건 사실 그래서 저번에 냈는데 뭐 했냐면 그때 모의평가 기출 프로그램에 달지만 향기로운 쌀이 쓴을 사양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그때 틀렸어. 모의평가에선.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내진 않을 거야. 이건 안 나올 것 같거든. 만약에 내더라도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사양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지금 이거에 뭐 하지 마라? 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더 나은 세상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이건 지금 뭐야? 우리가 빠져나가야 할 세상인 거야.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로 볼 여지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봐봐 이제. 계속 현재 맑은 바람이지. 왜 맑은 바람이야? 맑은 바람은 좋은 거잖아. 여기에 좋은 거 있으면서도 무엇을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더 나은 조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시 어떤 게 나와도 처음에 그지? 긴 밤에서 추구하다가 이제 그게 아침이 왔지. 긴 밤이었는데 아침 왔잖아. 아침 플러스지. 근데도 마지막에 뭐야? 뭔가 더 추구하지. 그럼 뭐야? 더 나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봐봐. 핵심 이해하고 표기 보고 이렇게 하면 이해됐지? 그럼 니네들이 이 시가 이해된 애들은 요거만 봐도 그래서 얘는 뭐야? 산상의 노래잖아. 산 위에서 이걸 기다리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뜻이야. 산상, 산 위. 자, 이게 항상 뭐라고? 제목이랑 항상 연결해야 돼. 산상의 노래가 뭐야? 산 위에서 이지 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간구하며 기다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자, 됐니? 자, 선생님이 봤을 땐 이육사의 항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별표 친 걸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 항상 여태껏 내가 20여 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내는 건 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를 보고 만들어. 여기 기출 봐봐. 이육사 시 되게 많잖아. 시는 뒷도 못 썼는데. 사실 이육사가 시를 잘 쓴 시는 아니에요. 국문학을 전공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안 해봤지? 국문학 전공해보면 교수님들이 다들 이육사 시는 표현상 좀 떨어지는 시다. 그런데 워낙 삶 자체가 시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우리나라 그 추기경 최초의 추기경인가 그럴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연설을 하루짜리. 딱 왔는데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막 강의실 꽉 찬 거야. 근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을 봤는데 나는 이제 내 친구가 길성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 얘가 야 저기 가자. 갔는데 듣는데 막 울어. 막 동네 분 나이 드신 분들 우리 학생들도 막 주고 얘도 끝나니까 막 기립박수 치는 거야. 한 2시간 하셨는데 근데 나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오면서 야 저게 뭐 이렇게 놀랄 일이냐. 당연한 말 하던데 엄마 말 잘 들어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얘가 나를 경멸하듯이 보는 거야. 야 당연한 말을 평생 실천하신 분이 말했는 거랑 그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랑 어떻게 똑같냐. 그때 한 대 맞은 거 같아. 너는 그래서 진정성을 못 받니? 와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창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재밌지 않은 얘기도 너무 당연하지만 뭐 하면 그거를 실천한 사람이 하면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이육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왜? 우리나라 시인치고 독립운동한 이렇게 유명한 시인은 이 사람이랑 윤동주, 한영은밖에 없어. 창피하지 않냐? 근데 윤동주는 저항시인이 아니야. 자기 시집 하나 내놓고 동경으로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이제 친구 이렇게 뭐 한 거 재판인 걸 같이 하다가 그냥 죽었잖아. 이번에 너들 국문학도 갔지만 얘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저항시인이 아니야.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부끄러워하잖아. 하늘로. 한영은 시인도 그 뭐야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종교 안에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진짜 독립운동을 하는 건 이육사.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육사만 보면 환장하더라. 왜? 그분들 시 다 잘 쓰잖아. 근데 이렇게 어눌한 시를 썼지만 뭐해서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나 봐. 이 삶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육사를 그러니까 지금 시도 그렇고 뒤에 나는 이육사의 절정 같은 경우는 시 같지가 않거든. 진짜 그걸 표현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항상 그래도 봐봐 기출문제에서 이육사시 본 적 있어 없어? 엄청 많이 봤지? 왜 그러겠어? 그 시 읽다 보면 말도 안 되잖아. 막 이해 안 될 걸 내요. 그래서 이육사시는 중요해. 있을 때. 그래서 황혼하고 절정 두 개가 있지만 내가 절정은 아무리 봐도 이거 낼 문제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황혼에다가 혹시라도 좀 방점을 찍어본 거야. 아무래도 내가 그냥 아무 별표도 안 하면 니네들이 액센트를 안 줄 거 아니야. 요거라도 보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별표 3개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졸라맨을 그려봐. 자 주인공은 나야. 주인공은 나고 제목도 황혼이니 황혼아 하고 불렀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의인법인 거 알지? 청자 의인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안 가르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는 뭐냐?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에요. 요거만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보면 알 겁니다. 누가 의지가지 없는 그들인지. 의지가지 없는 게 뭐야? 외로운이지.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 보라색으로 하는 게 다 뭘 거 같니? 시어야. 시에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시에 있는 말을 갖고 와서 핵심 내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봐놓으면 니네가 아주 익숙하게 이 시가 무슨 말 그러니까 순서가 엉망진창인데 이걸 내가 순서를 정확히 만든 거야. 얘는 의지가지 없는 많은 외로운 사람들한테 그지? 황혼 너는 손을 내밀어라. 야 저 사람들한테 좀 손을 내밀어라 따뜻하게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말은 뭐야? 나 역시도 그걸 추구하겠다는 거지. 이해돼? 외로운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라 황혼아. 그러면 플러스 나 역시 그들에게 입술을 보내고 그죠? 얘는 지금 우리 이육사님은 이거 지금 너네들이 볼 때는 거의 막 할 정도로 이 사람 되게 좀 이상해. 변태스러워. 입술에 맡겨다오. 입술을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자꾸 외로운 사람들한테. 근데 더 중요한 건 막 수녀한테도 입술 보낸다고 해야 되거든? 그럼 이 겉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얘랑 다 같은 거야. 뭐야? 의지가지 없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입술을 보내고 내 입술로 키스해주겠다. 이런 얘기. 알았죠? 요런 내용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너네들이 보면 이거 보면 딱 알아. 문제 나오는 순간 이 핵심만 알겠으면 봐라. 별들에게도 수녀들에게도 수인들에게도 그들의 심장이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라고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 단어만 알아두면 여기서 읽을 때 이게 문제 풀 때 딱 보면 알아버려 그냥. 근데 여기서 요게 중요해. 마지막 년. 요 마지막 년은 공부해야 돼. 잘 봐 얘들아.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황혼아 내일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이게 기대감이지. 난 내일 또 할게 하고 기대감이거든. 근데 요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달라. 뭐냐면 암암이 봐 고요하게 사라지긴 신의 물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이 말은 결국 뭐니 얘들아? 황혼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른대. 그럼 솔직히 뭐야? 플러스가 돌아오지 못하니까 상식적 해석은 암담함이지. 나는 그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이 시만큼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EBS니까. EBS에서 이건 뭐야?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아쉬움. 이 시를
좌절감, 절망감으로 안 보고 아쉬움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난 내 생각을 꺾고 나는 의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육사 씨가 마음에 안 들어. 시적으로. 야, 봐봐. 마지막을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른다. 이 말은 뭐야? 좋은 세상 암과 암담함. 이런 식이거든. 내가 볼 때.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육사가 또 그럴 리도 없잖아. 광복을 염원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건 뭐야? 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이게 봐봐. 다시는 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거든. 한 번 식어서 지금 돌아오기 힘든가 보다. 이 말은 뭐야? 돌아오기 힘들지만 내가 올게 할 거야. 이런 강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안 돌아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건 좌절감의 시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서정주가 아니라 유치한이랑 서정주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뭘 썼냐면 추천사. 서정주가 추천사가 뭐야? 그네 타고 하늘로 가려는 거지. 유치한은 깃발 흔들면서 푸르네요. 바다를 향해 가고 싶지 않은 거지. 둘 다 뭐야? 추구하지. 근데 걔네들은 추구하는데 그걸 독립시라고 말 안 해. 왜지? 깃발 딱 뭐야?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야, 저 새끼는 역시 독립실 쓴 게 아니라 독립 안 된다는 실 쓴 거야. 야, 그네 줄 아무리 해도 하늘까지 못 가잖아. 한계가 있지. 그러면서 평론가들도 유치한하고 서정주는 친일파니까 고시를 그렇게 해석해버려. 이상은 추구하되 한계. 근데 우리의 이육사님은 이렇게 말해도 못 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EBS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좌절감 할 필요가 없죠. 맞지? 만약에 니네가 아쉬움이 아니라 좌절감은 틀렸다고 하고 아쉬움 골랐어. 만약에 틀렸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EBS도. 너네 EBS 연계자료라고 이러고 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좌절감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항의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수업만큼은 선생님의 개인적 해석 떠도는 말 다 필요 없습니다. EBS가 해놓은 이상한 말도 EBS가 해놓은 거 일단 딱 정리해놓는. 그래서 이 시는 니네가 잘 들어봐. 여기까지는 이 졸라맨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 요 마지막 두 줄을 니네가 그날 가서 해석하면 좌절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그러면 틀리잖아. 그래서 요거는 공부해놔야 돼. 요렇게 EBS를 정리해. 자, 알겠지? 내가 이렇게 EBS라고 써놓은 건 필기하고 꼭 공부해야 된다. 자, 다음 채두석 성의꽃. 자, 이거는 자 필기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엄동혹한 엄청 추운 게 현실이죠. 엄동혹한이고요. 막막한 한숨을 쉬는 지금 아주 힘겨운 현실이 나는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요건 중요한 게 엄동혹한과 막막한 한숨은 요게 서민들하고 친구가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열적으로 아름다운 성의 꽃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엄동욱함과 막막한 한숨을 살아가는 서민들과 친구한테 정열과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이 시어들만 알고 있으면 읽으면서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성의 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져. 아름다운 꽃, 정열의 꽃입니다. 자, 알겠죠? 요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서민들과 친구가 나온다. 알았어? 그래서 서민들과 친구는 결국 나와 동일시되는 존재들인 거죠. 나는 서민들과 친구를 얘기하지만 결국 나 역시도 동일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마지막 거죠.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야. 봐봐. 문장 전체는 마이너스. 왜죠? 면회가 금지됐으니까. 그럼 친구 자체는 플러스죠. 요 마지막 줄만 딱 공부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 졸라맨으로 상황 다 파악될 겁니다. 자, 불사조. 요 시가 골 때려요. 요거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설명할 때가 잘 들어봐. 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너라고 나오면 너는 항상 청자야. 근데 너가 비애야, 비애. 알았지? 비애, 슬픔 알죠? 그리고 제목이 불사조야. 자, 선생님 써야 돼. 자, 비애라는 말 자체가 슬프고 아픈 거지. 슬프고 아픈 게 비애야. 근데 불사조, 죽지 않는 새지. 죽지 않는 새가 바로 슬프고 아픈 걸 말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잘 봐. 행복이라는 단어와 웃음이라는 단어는 플러스잖아.
근데 이 시가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나는 행복 따위는 웃음 따위는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얘는 오로지 뭐만 있는 사람이야? 슬프고 아픔만 있는 사람인데 그 슬픔과 아픔이 불사조처럼 죽지도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계속 슬프고 아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좀 그래. 그래서 내가 EBS를 좀 정리해봤어. 잘 봐. 비애라는 이 단어, 비애라는 단어가 비애는 곧 화살이고 새이며 신부야. 그리고 죽지도 않아. 그래서 이 시는 뭐야? 요 단어가 EBS에서 중요하더라고. 요게는 지금 없거든? 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 요건 EBS야. EBS가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한 거야. 우리 인간에게는 비애가 불사조처럼 항상 우리 사람한테 있다 해서 숙명적인 존재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비애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임. 요걸 이해해야 돼. 난 요거만 이해하면 이 시는 그냥 이해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몇 번 읽으면서 이 시는 그지? 나라는 존재가 슬프고 아픈데 그 슬프고 아픈 게 불사조야. 불사조. 이렇게 이해해.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니네 잘 봐라. 이걸 읽으면서 이 시의 큰 상황이 이해돼야 되는 거야. 지금 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거 재밌더라. 요건 EBS니까 자 EBS라고 쓰는 거 무조건 필기해. 너는 죽었다. 미쳐봐. 그럼 얘들아 너가 아까 비애였잖아. 아까 너가 비애였지. 비애는 죽었다고 하면 이제 비애가 끝났으니까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꼭 공부해야 돼. 너는 죽었거든? 근데 뭐냐? 오 비애 너의 불사조 지금 뭐야?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어. 이해돼?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EBS가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근데 어떡합니까? EBS는 따라와야죠. 그래서 요거만 딱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비애의 삶을 사는 게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 비애가 죽었네? 아니, 부활했어. 근데 원래 불사조 뜻은 안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를 못 쓴 거거든. 생각해봐. 죽었다? 불사조다? 이거 웃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은 거거든. 근데 그냥 부활이라고 하니까 하자. 이거야. 알았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상황 알고 한번 문제 풀어봐. 다음 주 모의고사 또 있잖아. 있죠? 그 모의고사 볼 때 한번 니네가 핵심 내용 알고 있었는데 풀리면 문제 제대로 낸 거고 이런 걸 안 풀리면 그 문제 이상하게 낸 겁니다. 자, 다음 시. 문명나는 꽃이. 처음에는 이게 별표를 했는데 그치? 내가 막 연구를 해봤는데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지웠어. 잘 알았지? 자, 이 시는 이런 시거든. 잘 봐. 주인공이 나야. 자,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이건 봐봐. 이건 너네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연락에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습서 같은 거 보고 EBS 보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로 딱 끝내줘야 돼. 내가 봐봐. 여름, 핏빛, 몸부림, 뜨거운 노을. 그러니까 나는 여름과 핏빛, 몸부림과 뜨거운 노을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과정. 알았어? 이 과정을 거쳐서 꽃씨가 됐어. 이 꽃씨는 뭐야?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을 의미해. 즉 가을을 의미해. 그래서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건 성숙이야. 성숙. 여물어가는 게 뭐야? 성숙. 그래서 이 시는 뭘 노래했다?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는 걸 노래했다라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시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이건 알아요. 봐봐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여름에서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여름, 핏빛, 몸부림, 뜨거운 노을은 다 뭐야? 여름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 이때 봐봐. 여름은 빛납니다. 찬란해요. 화려해요. 근데 재밌는 게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한 게 이 시에서는 뭐야? 이런 과정을 거친 거지 플러스가 아니더라고. EBS로 봤다. 알았어. 그래서 그냥 하나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의 껍질을 만들거든. 그리고 이 껍질을 벗어나는 게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는 되게 약간의 역설이 있어요.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한 게 비의 껍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춘, 알았어? 이런 핏빛 몸부림이고 뜨거운 걸 이렇게 표시했어.
이 시는 아주 덥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제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봐봐. 자 이거 봐봐. 화려한 어젯날 이거를 여름 미성숙의 세계로 보여. EBS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볼 것 같으면 이거 무조건 플러스로 볼 여지가 있잖아. 화려한 거니까. 근데 이 시는 뭐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 시야? 성숙한 거를 노래하는 시거든? 그럼 이렇게 화려하고 뭐 했던 거? 빛났던 건 다 뭐야? 젊은 시절에 미성숙할 때 나 봤지?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해. 나 이거 이거 애들 EBS식으로만 내면 애들 많이 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다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완전한 마이너스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거 잘 봐. 중심 내용 잊지 마라. 이거는 그냥 제목만 봤을 때 이거 교수님들이 좋아하겠는데 그런 시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 왜? 상식에서 좀 어긋나. 그러면 출제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EBS식으로는 알아야 되니까. 여름의 특징, 가을의 특징. 자, 이해됐죠? 얘는 가을의 특징, 얘를 플러스로 보고 얘를 마이너스로 볼 여지가 있어. 자, 다음 시 갑시다. 자, 달, 포도, 잎사귀. 뭐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달, 포도, 잎사귀가 이 시의 제목이야. 그럼 주인공인 내가 순이하고 이름 불렀거든? 순이한테 말하는 형식인데, 잘 봐. 향그러워, 고와, 호젓해. 뭐가? 달이 향그러워, 포도가 고와, 잎사귀는 호젓해라고 이 세 개 자연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시야.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전원적 소재를 다룬 마이너스가 없는 시다 정도까지만 알면 돼. 항상 뭐라고? 제목 보면서 생각해. 달, 포도, 잎사귀 해놓고 얘네들 좋아 하는 시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돼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자, 됐어요? 자, 다음 10번. 채아림의 아침시. 채아림의 아침시 엄청 긴데요. 요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이 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자, 우리가 굴참나무와 아이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야? 관찰한다는 뜻이야. 굴참나무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알았어? 굴참나무는 솟아오르고요. 2번 아이들은 오릅니다. 숲을 오릅니다. 그러니까 EBS에서는 이거를 상승적 이미지를 통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야, 보더라도 상승 이미지는 알잖아. 그러니까 이 시는 무슨 시야? 굴참나무가 솟아오르고 아이들이 숲을 오른단 말이야. 이 솟아오르고 오르는 걸 플러스로 보고 있어. 왜? 생동감과 생명감이 넘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솟아오르고 오르는 생동감과 생명감을 긍정적으로 그린 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도 부정적 시어는 없지만 문맥적으로, 자, EBS에서 이렇게 생각해. 당시 시인이 병의 고통 속에 있었대. 그러다 보니 생명력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요런 시라고 EBS는 지적을 해요. 근데 이건 절대로 시어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시가 나는 좀 보통 얘들아,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시가 뭔가 희망을 하는 시 좀 좋아하거든. 근데 요런 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요거만 딱 기억하면, 굴참나무 얘기하는 부분에서 굴참나무가 솟아올라, 이거 무슨 얘기야? 생명력. 아이들이 막 올라, 생동감.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시야. 아침. 자, 됐니? 상황 됐죠? 자, 다음에 11번. 자, 생명에서 1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건 한번 출제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자, 이제 보자. 주인공 나부터 그려봐.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어가 병든 나무야. 그러니까 얘가 나무가 병들었어. 또는 생명이 부대낀다고 나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병들었다, 생명이 부대낀다는 건 마이너스지. 이런 현실이야 지금.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그러거든. 근데 이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곳이냐?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독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건 가정이야. 그렇잖아. 야,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독을 즐겨. 고독해. 알았지? 그럼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추구한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추구한 건 바로 위에 더 있는 거야. 뭐? 이거야. 본연의 자태. 본연의 자태가 뭐야? 그 생명. 그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이 생명에서는 결국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독하면서 본연의 자태, 즉 생명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시야. 되니? 이렇게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시. 이거 보고 나서 시 한번 봐봐. 아, 내가 왜 북도쌤이 이렇게 말했나, 이 시. 자,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봐봐. 그럼 얘들아, 본연의 자태 X 여기다 이렇게 해봐. 지금 얘는 생명의 본질, 본연의 자태를 지금 배우러 간 거거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근데 문제는 뭐야? 요게 중요해. 내가 만약에 저게 없다면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그러거든. 이건 뭐야? 후회 없는 죽음을 말해. 회한이 후회잖아. 후회 없이 죽겠다. 그 얘들아, 후회 없이 죽겠다는 건 뭐야? 강한 의지. 이건 EBS입니다. 그치? 내가 야 죽겠다 이건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저거 못하면 죽겠다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저거 하겠다는 뜻이야. 강한 의지입니다. 자,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한 번만 봐봐. 자,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후회 없이 죽겠다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못할 바엔 후회 없이 죽겠다는 건 뭐야? 나 진짜 강하게 이거 본연한 자태 배우겠다는 거야. 그럼 본연한 자태가 뭔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 자, 됐니? 자, 됐죠? 자, 다음 12번 희망의 거처 갑니다. 희망의 거처. 자, 이 시의 주인공은요 이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나 없지? 이 말은 뭐야? 옥수수대와 버드나무를 주인공으로 삼은 시입니다. 옥수수대, 버드나무. 얘가 주인공이야. 얘네들은 너희도 알다시피 흠집이 있고 상처가 있어. 그지? 흠집과 상처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한다? 스스로 기둥을 만들고 자신의 버팀목을 만든대. 그래서 희망의 거처야. 알았어? 즉 희망을 스스로, 그러니까 얘들아 봐. 흠집 나고 상처 났을 때 스스로 이겨나가는 얘기, 자신의 버팀목을 세워서 이겨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교수님들이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를 계속 요거저거 좀 알아봤는데 그래서 별표를 했다가 이것도 지워버렸는데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시인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일단 뺐는데 근데 몰라고. 나는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뺀 거지 나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시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면 교수님들이 청소년들한테 참 해주고 싶은 말이잖아. 야, 흠집 나고 상처. 얘들 재수하면서 흠집 났잖아. 상처 입었지? 근데 스스로 뭐야? 딱 기둥을 세워서 버팀목을 세워서 이걸 이겨나가자. 희망을 갖고. 이런 시는 교수들이 좋아해. 알았지? 자, 다음 14, 지금 딱 15번째 걸 해야 되는데. 자, 손수건의 지리산 뻐국새입니다. 자, 요거는요. 자, 선생님이 한 거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선생님 거 이거 보고 싶으면 봐도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뻐국새를 보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이건 뭐야? 지리산 뻐국새가 결국은 주인공이에요. 이 시는. 그리고 이 시에 나와 있는 단어는 딱 유일하게 서름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이게 너무 저기 한 게, 자, 잘 봐. 서름이라는 게 뻐국새에서 봉우리를 넘어 강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강을 넘어 섬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거기서 철쭉 꽃밭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얘들아. 전달이 있거든. 이 전달이 서러움이라는 게 이렇게 전달되는 얘기야. 알았어? 자, 요 필기하고 잘 봐봐 얘들아. 이건 입에 쓰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니까 시 겉으로 드러난 건 이거야. 서러움이라는 감정이 뻐국새가 울므로 인해서 봉우리를 지나 강을 열고 섬으로 전달되고 철쭉 꽃밭을 피운다. 와, 볼래 한번? 자, 보여줄게. 자, 뻐꾸기가 자 울죠.
서름, 그 뻐꾸기의 서름에 맛이 들고, 아, 뻐국새군. 한 마리의 뻐국새군요. 자, 한 마리의 뻐국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뻐국새가 서러움의 울음을 토해냈잖아? 그러면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뒷산 봉우리가 자, 아까 말이야. 봉우리가 봉우리로 갔다는 게 이거야. 그 다음 봐봐. 이번에는 산 봉우리들이 다 지나서 어디로? 강으로 가죠. 그래서 강이 열려. 그 강은 뭐야? 섬진강이야. 근데 섬진강에서 남해에서 작은 섬.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되니? 이게 상황이야, 상황. 서러움이 전달되면서 마지막에 뭐야? 철쭉 꽃밭을 다 태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서름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야. 전달됐다는 얘기야.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었나? 나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한,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나? 전 국토가 이런 한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내 상식으로. 근데 EBS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민중의 공동체적 정, 그렇죠. 서러움이가 한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연대감으로 바꾸려고. 우리가 다 같이 한민족이 연대해서 다 이런 합동심을 느낀다. 그래서 역사적 생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이건 EBS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생성됐다. 이렇게 한의 뭐야? 연대감으로 역사가 생성됐다라고 EBS가 보고 있어.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 선생님이 상식으로 보여준 건 이거지. 상식으로 이 시, 지리산 뻐국새가 보여주고 있는 시는 뭐야? 요 시어로만 볼 때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그럼 나도 해설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 해석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EBS 해석으로 이 말을 마무리 짓는 거야. 자, 보시면 저기. 자, 다음 넘어가자. 아, 이용학의 가신한데, 너희들아, 이용학 씨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육사, 이용학, 백석 이런 시인들은 거의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별 2개를 해놓은 건데, 자, 이것만 잘 들으면 돼. 선생님이 정말 정리 잘 해놨어. EBS까지 해서. 자, 먼저 나는 필기해봐. 나는 함경도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가시네야 하고 청자 불렀죠. 얘는 전라도 가시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라도 가시네. 자, 일단 여기부터 필기해봐. 나는 함경도 사나이, 가시네는 전라도 가시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요걸 딱 필기해놓고 여기가 중요해. 북간도입니다. 그럼 나와 가시네가 있는 곳이 어디야? 북간도입니다. 북한도 뭐냐? 만주잖아. 그지? 북간도에서는 씨름, 흉참해, 못 믿어워 이렇게 시어들로 나옵니다. 북간도의 특징은 씨름, 흉참해, 아주 흉악하고 참담하죠. 못 믿어온 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야, 함경도와 전라도 사람인 우리 민족이 어디가 있어? 북간도, 만주에 가 있다는 거야. 상황을 이해하라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이 상황이야. 그래서 가시네는 지금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야. 외로워도 슬퍼도 가시네. 알았어? 나는 눈폴에 희가 마치는 부정적 현실에 있다고. 가시네는 정서적이지. 외롭고 슬프지. 나는 외적으로 눈보라가 희가 마치는 현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북간도에서 외롭고 슬프지. 나는 북간도의 눈폴에 희가 마치는 곳에 있는 거야. 상황. 됐지?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시가 스토리로 남아야 된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 읽지도 않고 풀 수 있다. 그럼 자, 이제 일로 봐. 이때 나는 야, 봄을 불러줄게. 너의 나라로 가라. 하면서 가시나에 대한 연민과 위로가 나와. 요거 EBS야. 됐니? 그리고 요거는 우줄우줄 나설 게다. 이건 나야, 나. 나는 현실에 맞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북간도의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아이 가시네야, 봄을 불러줄 테니까 넌 너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이 눈보라가 치는 곳에 우줄우줄 맞서겠다는 거야.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알았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니네가 시를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 상황은 이런데 이렇구나.
알았어? 아까처럼 경사 그러면 얘는 젊음의 무거운 신발을 벗고 가뿐하고 신비스러운 늙음으로 가겠다는 얘기구나. 늙는 걸 그렇게 보는 거지. 이건 가겠다는 게 아니야. 늙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죠. 늙음을 추구하는 시간이야. 이해돼?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알아야 돼. 됐지? 그럼 봐봐. 니네가 이렇게 놓으면 이거 한 10초면 읽지 않겠니? 알았어? 시 하나당 10초면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하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내용을 배워야지만 이걸 보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프린트만 받으면 뭔 소리야?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봐.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 알았지? 어떨 땐 이렇게 설명에 따라 잘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게 서사적 성격의 시라고 EBS가 말하거든. 이거 중요해. 서사적이라는 게 뭐야? 원래 소설이잖아. 봐봐, 스토리가 있지.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오면 서사적 요 말이 형식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요 말 하나만 딱 도장 찍고 가. 됐지? 자, 다음 신경님의 나목. 나목이라는 건 얘들아 여기다가 해봐봐.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 이게 나목이야. 나가 나체. 옷을 다 벗은 걸 나체라 그러지. 나체의 나무. 그러니까 제발 제목의 뜻 정도는 알아야지. 나목의 뜻은 다 벗은 나무란 뜻이야. 자, 이제 여기 보면서 공부하자. 자, 요 시의 주인공은 내가 안 나와. 그냥 나목이 주인공이야. 자, 나목은 터진 살갗. 야, 나목은 옷 벗고 있으니까 살갗이 다 터졌겠지. 고달픈 삶, 몸을 덮는 눈, 얘네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해. 그럼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뭐야? 아름다운 별빛, 같이 울어주는 사람. 요게 플러스 단어. 그래서 나목은 아름다운 별빛을 쐬고 있잖아. 이 말이 뭐야? 자기의 나목으로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야. 정화. 그러니까 자기는 그죠?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름다운 별빛으로 정화시킨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 시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 특별히 희망을 추구했다가 조금 걸리는 시들이죠. 이렇게 힘들어도 아름다운 별빛 쐬면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런 정도로 봅니다. 알았지? 자, 이건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윤동주의 병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윤동주라는 시는 중요하잖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별표 3개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근데 이 시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를 봅시다. 주인공 나는요 여인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의 인물은 나와 여인이야. 근데 여인은요 가슴 앓는 여인이고요 찾는 이 없어요. 자, 누가 봐도 여인의 부정적 상황이죠. 그리고 나는 의사도 모르는 병을 앓고 있어요. 이 병원이라는 시 제목은 현실을 보여줘요. 아픈 사람들. 가슴을 앓고 있고 찾는 이도 없이 외롭게 있어요. 얘는 의사도 몰라. 의사가 모르니까 못 고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회복. 회복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만 보고 공부합니다. 병원이라는 시는 여인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회복을 추구하는 시구나 이러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마지막에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잖아.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가 여인이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야? 여인과의 동질성이죠. 니도 아프니 나도 아프. 우리 서로 회복하자. 요렇게 스토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 나 목이 아프니까 5분만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와. 오늘 30개 못하겠는데. 막 하면은 30개 했는데. 화장실만 갔다 와. 나도 물 한 잔만 먹을까.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도로? 그럼 소설을 가는 거. 응?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소설? 소설 이렇게 안 해. 찍는 거지. 이게 작년에 했던 것들이 아니라 찍기소. 이거 아닌데. EBS 있다. EBS 현대 시청률. 어디야? 여기다. 요거다. 요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졸업생들 중에서도 이거 보려고 하는 학생 많을 겁니다. 좀 빠르냐? 현대시만큼 3주 할까? 말이 안 돼. 그럼 못 끝내 진도를.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들어놓고 이런 얘기구나 하고 열심히 필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스토리 딱 잡으면 돼. 내가 딱 잡아놓으니까 필기 열심히 해. 잘해. 자 다음에 그래도 병원까지는 왔네. 16. 자 17. 자 김기택의 벽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차례 맞지? 자 김기택의 벽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볼래? 이게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라 빵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빵을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추장 모자가 돼버렸는데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항상 빵한 머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할머니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자 봐봐. 만원 전동차 안에서 헛되이 허우적거리셔. 근데 잘 잡아. 높고 튼튼한 견고한 벽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즉 할머니 주변엔 전동차에 벽이 쌓여버린 거야. 그래서 뭐야? 내리려고 해도 못 내리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만 딱 알면 게임 끝이야. 이런 거. 잘했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톡 하고 지나가는 식이라고. 구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단어. 야 스토리 알지 않겠냐? 전동차에 있는 할머니가 막 헛되이 막 허우적대. 하지만 사람들이 뭐야? 높고 튼튼하고 견고한 벽으로 할머니가 내리려고 하는데 안 비켜줘. 그래서 못 내려. 이런 시야. 그럼 뭘 부정적으로 보는지 알잖아. 이런 것들을 할머니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알았지? 자 넘어가. 김현승의 눈물은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2년 전 6월 모의평가인가 9월 모의평가에 김현승 씨 나오면 막 박살나잖아. 이해 안 돼서. 그래서 조금 내가 구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나를 보세요. 나라는 화자가 있는데 재밌어요. 이 시는. 꽃이 시들고 웃는 걸 시적 화자인 나는 좋게 보진 않아요. 자 꽃이 시든 건 당연히 나쁜 거죠. 꽃을 좋게 보지 않아요. 꽃과 웃음인데 얘는 잘 봐. 눈물이라는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시적 화자인 나는 눈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작은 생명이고자
그 다음 뭐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없는 게 눈물이라는 거야. 작은 생명 이꼴 눈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없는 눈물, 나중 진이고. 이게 뭐야? 나중에 마지막, 내 가장 너네는 필기해야 돼. 이건 시어지만 너네는 여기다 딱 써놔야 돼. 마지막 진인 것. 그러니까 시적 하자에겐 가장 마지막이야. 뭐가? 이 눈물.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이 시적 하자한테만큼은 이 눈물이 엄청난 존재야. 작은 생명이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안 갖고 마지막까지 진, 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거야. 이 눈물이. 알았어? 그래서 얘는 뭐야?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웃음을 만드신 후에 눈물을 지어줬다. 그래서 얘는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사람. 자,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시어를 갖고 이런 현실에서 이걸 추구한다가 아니라, 알았어? 눈물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해. 뭐라고? 눈물의 가치. 그래서 이 시적 하자는 내가 당신 절대자한테 뭐야 말하듯이 하는 시야. 그래서 이건 종교성을 좀 띠거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은데, 김현승 씨는 항상 종교성인데 모의평가까지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안 나올 수는 없는, 나올지도 몰라. 그랬을 때 너네들이 아하, 눈물의 가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적 하자가 보는 눈물의 가치.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러니까 바뀌었어. 이 사람은 웃음은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눈물이 진정한 열매라는 거야. 꽃 따위가 뭐? 꽃이 시들고 나면 열매. 얘는 꽃은 시들어야 돼 차라리. 그래야 열매는 맺으니까. 이런 식의 시야. 독특한 시지. 이런 건 좀 공부 안 해놓고는 절대 못 배워. 그래서 EBS의 말을 한번 보자. EBS는 자식을 잃고 쓴 시라고 하거든. 들어봐. 자식을 잃고 슬퍼! 이런 시인 거야. 그냥 감정이 쏟아내는 건데, 슬프단 말 하지 않고 내 눈물 드릴게요. 절대자님 나의 흠도 안 간, 티도 안 간 드릴게요 해서 자식 잃은 슬픔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슬픔의 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가 데려갔으니까 나 그 절대자가 데려간 거 받아들일게요. 절대자에 대한 순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돼서, 아,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슬픔의 승하구나. 알았지? 이렇게 해서 상황 파악되죠? 자식이 죽고 나서 슬퍼요가 아니라 꽃이 시들고 웃음이 지나니까, 야, 애가 태어났어. 꽃 같잖아. 웃음이 나잖아. 근데 오히려 이거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당신 절대자에게 받아들이며, 그래, 죽음도 결국 열매고 이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냐. 우리 아이가 죽은 거, 우리 아이 같은 존재 눈물,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식이 잃은 걸 요렇게 감정 절제하면서 승화시킨 시다. 요렇게 봅니다. 됐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절대자에 대한 순종시가 수능에 출제 안 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시는 어려우니까 설명은 좀 자세히 해놨어. 그렇지? 자, 다음 시 봅니다. 김춘수의 강우. 이 시는 의외로 쉬워 얘들아. 잘 봐. 이 시는 내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자주 나. 반복돼.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라는 뜻은 없다는 뜻이지. 어디 가고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풀이 죽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찾고 있는 시야. 긍정하는 시야. 이 사람을 추구해. 근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나? 없어. 왜 없니? 죽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디로 갔나? 어쩔 수 없다. 요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 즉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되게 쉬운 시야. 그러니까 강우가 뭐니? 비우자지. 강수량. 하강하다. 내리다. 비가 내린다는 뜻이거든. 비 내리는, 이게 비가 내리고 있는 게 뭘 의미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상징해. 이렇게 보면 돼. 이 표시가 그 표시야.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써놔. 뭐라고? 비가 내린다는 뜻이야. 비우자의 하강. 비가 내린다. 자, 제목 뜻 정도는 알아야지. 비가 내린다. 자, 또 넘어가자. 20번. 파바카에서. 자, 김수영 씨도 중요한데
별표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시인데 이 시는 얘들아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자, 이 시는 너가 주인공이야. 야, 너 여기서 마이너스는 묵은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인데 묵은 사랑. 그러니까 이 시는 묵은 사랑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 묵은 사랑을 잃어야만 뭐야 얘들아? 푸른 새싹을 볼 수 있는 거야. 잃어야만 얻을 수 있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묵은 사랑을 잃어야 한다. 그래야 푸른 새싹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을 벗겨질 때, 뉘우칠 때 푸른 새싹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파밭은 뭐야? 파밭에 내가 지금 뭐야? 이게 장소잖아. 파밭은 지금 얘가 있는 곳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요거 하나 필기.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야, 어떻게 얻는 게 잃니? 역설법이지. 이게 역설법인데 이걸 이 문장 하나만 이해하면 돼. 한마디로 푸른 새싹을 얻으려면 뭐를 잃어야 되니? 묵은 사랑을 잃어야 한다. 그러니까 묵은 사랑은 제발 보내자 이거야. 그래서 이 시가 야 이제 오래된 사랑, 묵은 사랑 제발 잃고 벗겨라. 자, 묵은 사랑을 벗겨내고 묵은 사랑을 뉘우치고 푸른 새싹을 보자. 이런 식입니다. 시 내용 자체가 워낙 단순해가지고 EBS에서는 동일한 문장 구조, 비유와 역설, 대조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형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한 겁니다. 자, 스토리 알겠죠? 자, 다음 김용택의 들고. 자, 줄라면 빨리 들어봐. 일단 내가 주인공이야. 아, 근데 이 시 재밌다. 이 시는 추구하는 게 당신이거든. 자, 봐. 피디가 이거부터 해봐. 들국이 나 같은 존재야. 나를 상징해. 근데 당신이 있어. 근데 이 당신이 뭐야? 지금 없지. 그치? 당신이 없어서 단풍만, 물빛만, 하얀 들국만 고우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단풍이 예쁘고 물빛이 예쁘고 하얀 들국이 피면 뭐야? 헛짓이라는 거야. 이 만자가 중요해. 왜? 당신이 없으면 단풍만 피고 물빛만 하얀 들국이 고우면, 야, 이 자체는 고운 거잖아. 고우면 이게 중요해. if. 이건 다 헛짓이고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거 다 쉬워 나와. 그럼 얘들아 이 말 보면서 너희 무슨 생각나? 당신 없으면 단풍이 고와도 물빛이 고와도 하얗게 들국이 펴도 헛짓이고 병신 같다. 그러면 뭐야? 당신을 강조하는 식. 이게 스토리인데 딱 이해되니? 이게 스토리가 이해돼야 돼. 핵심이. 그러면 들국 나오면 무조건 아, 여기서 벗어난 얘기 골라내는 거야. 현대시는. 됐죠? 자, 다음 문정이의 흙. 아, 이 시는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청하다 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부러운 것이 이름이래요. 흙이라는 이름을 부러워합니다. 흙. 그러니까 봐봐. 흙 이거잖아. 그럼 뭐야?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자, 니네들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나도 이 시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나는 부러운 게 이름인데 눈물새. 우는 게 부럽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EBS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EBS를 따라서 니네가 EBS 공부할 거 내가 다 소화시킨 다음에 해주는 거야. 자, 뭐냐? 생명의 태반이란 말이 나오거든. 얘들아, 흙이 생명의 태반이고 기의처가 뭐야? 돌아갈 곳. 뜻 나와 여기. 기의처럼. 그러면 생명의 태반이 뭐야? 태반 알지? 배꼽태, 그지? 그러니까 생명의 태반이고 기의처이기 때문에 이걸 모성이라고 보는 거야. EBS는 이걸 절대 이 시 자체는 안 나온다. 모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 그래서 이 시를 너네가 무조건 흙을 모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시가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적 화자는 흙을 뭘로 보는 거야? 어머니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 눈물이 나지. 그래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거야. 우리 어머니. 됐어? 그럼 너네들 다 잊어도 돼. 이 시는 흙을 어머니로 비유한 시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슬프고 아름다운 존재지. 왜? 우리한테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면서도 뭐야? 희생하니까. 그러니까 슬프고 아름다운 존재를 노래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됐니?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 좀 해볼게. 여기 봐봐. 두 줄 묶어. 이거 EBS야. 나 이거 솔직히 나는 그냥 상식으로 이거 해석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EBS 해석을 따른 거야. 이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이걸 생명을 잉태하는 거라 해. 그치? 이게 생명의 근원, 생명을 잉태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걸 어머니의 자기희생. 자, 요건 다 EBS식 해석.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는 모성을 그리워하는 시구나.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성이냐?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가 희생돼. 왜 이게 자기 희생인가 봐봐야 돼.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그러니까 봐봐. 두레박으로 하늘이 우물 파놨죠. 결국 자신이 거야. 어머니 자신을 퍼올린단 말이야. 먹으라고.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EBS가 딱 해석해놨고. 이거 학생들이 가갖고 이거 어떻게 이걸 자기 희생으로 볼래? 요런 거 내가 다 봐서 이거 스토리 만들어주고 요거 희생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EBS로 딱 해놔서 보게 만드는 거지. 나는.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는 볼 때 뭐야? 쓱 보고 나서 EBS 이렇게만 하면 돼. 됐죠? 그러니까 모성만 기억하면 된다. 자, 목표군의 느티나무로부터. 자, 얘들아 봐봐. 나라고 일단 먼저 써봐. 주인공 나. 너는 느티나무야. 그러니까 내가 느티나무한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딱 알면 돼. 너라고 하는 순간 청자잖아. 자, 이 시를 딱 기본적으로 나하고 느티나무가 말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봐봐. 굳은 살. 옹입니다. 옹이. 동이가 아니라 옹이. 너희들 옹이 지는 거 알지? 뭐야. 그지? 이렇게 뭔가 알배기는 거 옹이 지는 거잖아. 그리고 썩어. 그래서 몸통이 비어가. 봐봐. 굳은 살 옹이 지고 썩어가서 몸통이 비어가. 이거 누가 봐도 부정적 현실이지. 삶의 상처이자 구멍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알았어? 그럼 누가 봐도 야 느티나무 너 굳은 살 배기고 옹이 지고 썩었고 몸통이 비어가네. 상처 있고 구멍이 몸통이 비어가는 게 구멍이잖아. 이거 되게 중요해. 스토리야. 자, 여기에서 얘를 보지 마. 이거 EBS 나중에 여기부터 스토리부터 봐. 시어로 나온 거. 그런데 여기서 봐봐. 자, 이게 중요해. 그 속에서 꽃을 피워. 그 속이 뭐니? 구멍이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느티나무는 상처 있고 아파가고 막 해서 정말 아픈 가운데 그 속에 꽃을 피우는 걸 본 거야. 이거를 얘는 놀랍게 본 거지. 그래서 느티나무로부터 이걸 배운 거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뭐가 될 수도 있어? 또 다른 생명체에게 자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젠 더 이상 치유하거나 덮으려 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와. 치유가 뭐야? 아픈 거 치유해버리거나 아픈 거 덮어버리면 걔는 상처가 뭐야? 낫겠지만 또 다른 생명을 뭐야? 피울 수가 없지. 요런 깨달음. 자, 스토리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건 듣지 않고 이렇게만 하면 뭔지도 모르고 이 시 갖고 문제 못 풀어요. 이 시는 이런 시입니다. 뭐를 되게 시적 화자가 느티나무로부터 뭘 배워? 고통 속에서 다른 생명체를 뭐 하는 거? 잉태하는 거, 낳는 거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치유하려고 하지 마, 덮으려 하지 마. 냅둬도 그게 오히려 더 큰 생명을 낳아 이거야. 그래서 EBS가 이렇게 말해. 고통과 상처잖아. 고통과 상처가 다른 생명체에게 도움을 주는, 그죠?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포용과 긍정이라고 얘기해. 이거 중에 타자다. 다른 사람이다. 자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한이 중요해요. 이신 스토리가. 그래서 느티남으로부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됐지? 자, 다음 봅시다. 24번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아까 전에 백석씨는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시는 내가 별표 원래는 없었다가 이번 백석씨가 되게 중요한데 백석씨가 없어. 근데 이 시는 나오기가 힘든 게 너무 길어. 현대시가 너무 길면 현대시 두 개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주 긴 시는 안 내는 특성이 있거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히려 이 시 나오면 안 읽고 풀어야 되거든 우리가.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내가 딱 핵심만 적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뜻이 뭐냐면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 메가방이랑 똑같은 말이야. 주소란 뜻이야. 주소. 남신의주 동네 이름 유동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뜻 알겠니? 이거 마포구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돼. 그거까지 쓰면 어떻게 해? 자, 이제 욕을 보면서 얘기하자. 잘 봐. 이거는 진짜 니네들 꼭 이거 만약에 나오는 순간 읽지도 않고 풀어야 된다. 단 내가 스토리 딱 정해줄 거야. 봐봐. 나라는 주인공이 있고, 자, 제목부터 써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뭐라고? 주소. 사람 이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부터 쓰고 거기에다가 이걸 써. 쥐인을 붙이었다. 이건 시어로 나와. 쥐인이 뭐냐면 주인, 마스터. 그러니까 주인을 붙였다는 게 뭐야? 새빵 들었다는 얘기야.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여기다가 쥐인을 붙이었다에다가 새빵살이라고 쓰면 돼. 새빵. 새빵살이 알죠? 전세. 월세살이 해도 돼. 쥐인을 붙였다는 거 그거야. 그럼 봐봐. 스토리 자체가 뭐라고 얘들아? 시적화된 나는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 방에 주인을 붙였어. 저 사람을 주인으로 붙였어. 이게 뭐야? 거기 새 들었어. 됐죠? 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보면서 스토리 보자. 지금 얘는요 현실이 가족이 없어요. 왜? 맨 앞줄에 나옵니다. 나는 지금 아내도 없고 또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어리석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딱 죽을 수밖에 없어. 와, 가장 뭐야? 비참한 현실이죠.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기에 봐봐. 수십 줄을 내가 읽고 읽어서 정리한 거야, 이 친구들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갖고 풀면 돼. 얘는 가족도 없고 가족이랑 물론 그때 헤어진 거야. 슬프고 어리석고 부끄러워. 그래서 너희도 그렇잖아.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살이 하면서 이럴 때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뭐야? 가장 비참할 때잖아. 이때 그러나로. 그래서 너네는 딱 하나만 표시하면 돼. 여기다가 그러나. 여기서 전환됐다. 스토리 딱 알려준다니까. 그 니네가 들어놓고 이제 복습할 때는 그냥 시를 다 읽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이해하고 이렇게. 알았어? 자, 이제 그러나 했으니까 뭐야 얘들아? 내용이 여기로 정환돼야겠지. 여기지. 그래서 뭐야?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걸 느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걸. 즉 외적 절대적 존재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굳고 정한. 야, 굳고 정한이 뭐야?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를 추구하면서 나도 갈매나무 여기서 처럼 살겠다. 이거는 없지만 이런 뜻이야. 이제 나도 저랬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가. 그 힘을 얻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상 봤을 때는 교수님들이 너네들한테 제일 내고 싶은 시일 거야. 그 다음에 백석이라는 시인은 교수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인이거든. 그죠? 그래서 5, 6년에 한 번씩 나오는 시인이기 때문에 백석 이용학은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아까 이용학이 전라도 가시네. 아까 뭐야? 딱 스토리 생각해봐.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사는 내가 전라도 가시네한테 말하잖아. 현실이 뭐였어? 북간도 기억나지? 북간도에서 힘들었는데. 그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생각나면 돼. 읽으면서. 자, 됐지? 자, 요러면 끝납니다. 자, 다음.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잘 알았어?
자, 여기 이렇게 이 그림만 딱 기억해봐. 이게 나무 두 개, 나무에다가 막 정치인이 이재명, 윤석열 뭐 이런 거잖아. 요게 바로 이제 요거야, 요거. 무슨 주의, 엿장수들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자꾸 이런 걸 해놓은 거야. 알았어? 정치 한답시고. 그래서 자, 필기 들어갑니다. 자, 내가 있어. 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북가시나무야. 나무야, 나무. 북가시나무야. 근데 이 나무에는 뭐야? 흠집투성입니다. 왜? 맨날 저러고 묵고 하느라고 흠집이 생겼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주의 이념. 알았어? 윤석열, 이재명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느라고 흠집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걸 몰라? 비판하는 겁니다. 이념. 그러면서 야 이거 중요해. 조심하라고 되지. 대장간에 낯은 생기가 있거든요. 톱니들은 막 빛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뭐야? 생기가 있다, 빛난다 그럼 플러스잖아. 아까 흘기언니 모르니 어디에서 아까 막 빛나는데 싹 화려한데. 뭐 화려하고 막 빛나고 그게 부정적으로 뭐지? 과정으로 봤잖아. 여름의 과정으로. 시 제목이 뭐였더라? 뭔가 새싹은 아니야. 꽃이. 좋아. 그렇게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기억나야 돼, 니네가. 알았지? 자주 읽으면 돼. 근데 너네들 필기만 잘해놓고 수업 들으면 하나 읽는데 10초면 된다니까. 근데 자주 읽으면 뭐야? 몇 번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버리는 거야. 자, 보세요. 생기, 빛이 마이너스라는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마이너스라 그랬지? 마이너스라는 사실 있지만. 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뭐 하는 애야? 자르는 애들이야. 상처, 흠집 내는 애들이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뭐야? 이게 신목의 향기. 이 북가시나무는 향기 맡으면서 위로받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역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 반역하는 시를 쓰고 싶다. 즉 뭐야? 이런 이따위 것들에 반역하겠다는 시입니다. 되게 의지적이야. 반역이란 말 알죠? 난 저거에 반역. 됐지? 그래서 자 얘들아 요 두 줄 해놓고 별표 하나 해놔. 봐봐.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비치는. 봐. 생기 띠고 요 두 줄만 보고 해석하는 애들은 이걸 플러스로 볼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띠고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 얘네들한테 반역하는 거야. 몸통으로 서서. 알았지?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딱 잘못 해석하는 순간 이거 플러스로 볼 여지가 있다. 나무야. 아까 내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래서 그린 거야. 지금 나무가 너희들 딱 뭐야? 아까 나무가 지금 낯들고 니네들한테 여기 그림 그려서 나무가 이제 낯들고 여기에 톱니 들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이거 들고 싸우는 그림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 인상적으로 남기려고 일부러. 알았어? 절대로 얘네가 든 거 아니다. 이거 얘네들 빛이 나는 걸 반역하는 거야. 알았어? 자, 됐고요. 26번. 이 시는 겨울나무를 보면 이거는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자, 20, 40. 자, 십자가 하나 그려. 20살 때는 여름나무, 40쯤엔 겨울나무란 얘기야. 이게 딱 십자가야. 됐어? 요거만 딱 그려놓고 한 단계 넘어가서 여기서 요거 그리면 돼. 다시 한번 뭐? 20은 여름나무, 40은 겨울나무야. 이 시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돼. 나는 20에서 40이 되는 거잖아. 이 40을 참모습이라고 EBS가 말해. 이거 그러니까 경사랑 비슷한 시예요. 나이 들어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입니다. 근다고 늙고 싶다는 시가 아니야. 그 희망추. 그러니까 그거 이 시를 이 사람들이 EBS 핵심 내용 모르면 어렵게 내는구나.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화정과 부녀자들이 하루 놀러 가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 중심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그게 일상적 공간 아니라는 건 다 알아. 근데 니네들 소 들고 가니까 다 소치 있으니까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네들 내가 첫날 분명히 얘기했잖아. 시험 전날 EBS 핵심 내용을 알면 교수님들 문제는 풀린다. 근데 사설에서는 엉뚱한 짓 하지. 그러니까 이 시는 뭐야? 겨울나무를 보며 기쁘게 나이 드는 걸
기쁘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시야. 박모을의 경사랑 주제는 똑같은 거지. 근데 더 단순하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자, 이걸 참모습으로 보는 시야. 자, 다음. 고재종의 감나무 그늘 아래. 자, 요것도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스토리만 알면 돼. 자, 봐. 지금 시적 화자는 감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거야. 자, 감나무부터 써보자. 감나무. 바람, 햇살, 오색, 딱따구리, 청설모.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시어들 내가 다 딱 해. 감나무는 바람 맞고 햇살 맞고 오색 딱따구리가 와서 찌고 청설모가 지나가. 그러면서 홍시를 만들어. 자, 인간의 삶은 딱 그대로야. 사랑도 했다가 그리워도 했다가 이별도 했다가 기다리기도 했다가 서러웠다 했다가 성숙해가는 시. 자, 요거만 딱 보면 이 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난 사랑해, 그리워, 이별이 슬퍼, 이런 시가 아니야. 그냥 감나무가 이렇듯 인생도 이렇다. 이런 시야. 야, 수들이 딱만 보면 이제 이 시 나오면 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지 않냐? 세상은 환하고 하늘은 부시다. 즉 이비스는 이거를 뭐라 그래? 내적 성숙의 모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별해도 괜찮다는 거야. 서러움 괜찮아. 그걸 통해 성숙하는 거니까. 과정을 통해. 야, 감나무가 이렇게 홍시를 열매를 맺듯 인간의 삶도 사랑, 그리움, 이별, 기다림, 서러움을 거쳐 성숙해가는 거니까 우리 내적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시다. 이렇게. 잘 생각해봐 얘들아. 니네가 지금 이 시를 니네가 읽고 이 시를 딱 이해한 다음에 EBS 보고 아, 꼭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핵심만 졸라맨이 아니더라도 니네가 이걸 딱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성선생님 딱 좀 이거 읽으면 이 시 끝나는 거라니까. 지금 딱 누가 봐도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보이지 않아? 그지? 좀 복잡한 시도 있긴 했지만. 자, 좋습니다. 아, 이제 3개 남았는데 얘들아 장성남의 수목 요 X 요건 안 나올 게 확실해. 왜 그럴까? 작년에 장성남의 배를 밀려가 나왔거든. 2년 연속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불안하니까 졸라매는 그려줄게. 사람이 불안하잖아. 나는 그래도 이건 해.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올 거지만 요 정도. 뭐냐면 내가 있는데 수묵 정원 번짐이라는 시거든. 번져야 살지 번져야 사랑이지. 그래서 번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뭐야? 번지면서 살아나가자. 번지면서 사랑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 한 번에 4명 사랑하자 그런 얘기 아니야. 문맥적으로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렇게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안 나와. 그래서 장성남의 배를 밀며가 몇 년 전에 나왔나 보다. 이거 작년에 나왔더라고. 2년 연속 그 사람 시가 나오는 건 난 본 적이 없어. 자, 다음에 29번째 시. 이문세 아닙니다. 이문재입니다. 강화문 연가 아니야. 강화문 겨울 불꽃나무야. 알았지? 자, 요것도 봐봐. 요거 들으면 돼, 얘들아. 이 시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야.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제목부터 써. 강화문이라는 지역. 자, 강화문 동네지. 겨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구체적인 불꽃과 나무. 요렇게 이름을 기억하면 돼. 강화문의 겨울. 그곳의 불꽃과 나무. 됐어? 자, 뭐가 중요하냐면 불꽃나무 때문에 나무에 불꽃을 했잖아. 얘들아, 강화문 가면 뭐야? 환하게 비추려고 막 불꽃나무가 나무에 불꽃을 했잖아. 이거를 잠들지 못하는 세계로 그린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니까 이상한 광합성을 해. 그래서 겨울을 교란시켰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문명의 부조리를 비판한 시야. 왜 문명의 부조리니? 밤이면 잠을 자서 강합성도 하고, 그지? 나무는 나무답게 해야 되는데 잠들지 못해. 나무에다가 불꽃 다 걸어놔가지고. 그래서 강합성도 이상하게 하고, 겨울이라는 게 교란되고 있어. 겨울은 겨울처럼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뜨거운 겨울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건 불꽃나무라는 문명 부조리를 비판한 시다. 축제 가능성이 매우 낮겠지. 딱 보면 알아버리는 스토리. 딱 나오지? 그러니까 비판만 했어. 뭘 추구한다는 말 없어도 비판이 곧 추구지. 이런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자, 다음. 마지막 시야. 자, 3분 남았어. 되잖아. 자, 봅니다. 이 시는
나가 있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가 있거든. 자, 제목부터 딱 써놓고 자 설명 들어. 동그라미 1번. 가고 싶지 않았대. 즉 나는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 이게 선입견, 편견.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 근데 2번. 이제 알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야. 알았어. 실체를 알았어. 그래서 3.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들었어. 그늘까지. 그래서 결과는 그래서 뭐야? 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편견 속에서 점점 알고 진실을 알게 되고 그늘까지 가서 들었다. 곁으로 갔다. 순서가 있는 시입니다. 됐어? 그래서 자, 이 필기가 딱 끝나고 나면 요걸 하면 돼. 1에서 2 다음에 3이 나와. 과정이 나오는 시야. 그래서 즉 대상을 이해하는 과정. 이건 애들 꼭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뭐야? 처음엔 편견을 갖고 오지. 아, 가기 싫어. 어찌 싫어. 근데 진정 알게 되면 다가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시 역시 아까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 아까 타자를 막 이해한다는 시 있지 않았냐? 나는 맨날 까먹어서 끼워왔나니까 니네가 알아서 보면서 합쳐놔. 알았어? 나 수업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수능은 니네가 하는 거다. 난 스토리 분명히 다 핵심 내용 딱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EBS까지 보면서 알았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 가지고 자 항상 뭐라고? 얘가 제목, 얘가 주인공,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걸 하나의 스토리,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 시를 한번 얼마나 쉽게 빨리 풀리는지 보라고. 그리고 니네들 선배들이 맨날 졸업하고 삼수할 때는 꼭 이 자료 좀 달라고 연락. 오직슨 요거 하나 들으려고 오는 애들도 있었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건 별로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 자료 열심히. 알았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30개 하고요. 다음 2시간은 15개 남았어. 15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중에 EBS 반영된 현대시를 한 좀 풀어볼 겁니다. 근데 니네가 이제 스토리 공부해왔냐 안 해왔냐가 중요하죠. 알았지? 자 30개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렇게 문제와 함께 연결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귀신 같다. 30개. 어? 나? 왜? 안 좋아 보여? 나 괜찮아. 계속 설명.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 야, 이거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 어? 왜? 이거 나한테? 이걸 굳이 왜 하나 더 달라는 거지? 필요 없는데.